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호프 하우징 신규 오더 프로핏 임플로이먼트, 그래서 코스 PC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지표고요. 얼마 전에 9월 FOMC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기준금리는 동결하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실체적인 거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FOMC 회의를 잘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5.33,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딱 두 부류로 갈립니다. 1980년대와 여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시기와 제로 금리인 시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에 신경을 좀 쓰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금리를 크게 올렸을 때 다 침체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침체가 발생이 될 때 시장은 다 부러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1990년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올리고 나서 IMF를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닷컴 버블, 그 다음에 리먼, 가까이로는 팬데믹이 있죠. 그러면 조만간 침체에 대한 사인이 나올 겁니다. 사인은 천천히 나옵니다. 그럼 현재 시장은 부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러지고 있고 그 상황들을 제 채널을 보시면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열어놨느냐? 이때가 지금 제로금리일 때가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3월과 4월 달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쭉. 그런데 문제는 연준이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코어 PCE 물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식료품과 유가를 제외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얼마였냐면 요게 2022년 3월 달에 5.3%였거든요. 그러면 현재는요 4.2%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은 실패했다. 자, 5.3에서 4.2 그러면 겨우 1.1%밖에 낮추질 못한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속내는 이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물가가 만약에 더 상승을 한다면 자,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금리를 과연 올릴까요? 그러면 더 올리고 아니면 더 내릴까요? 예,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때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물가를 잡는다고 했는데 물가를 못 잡았어요. 확실하게 보시면 확실하죠? 네. 그러면 눈에 보이는 CPI라는 명목 물가만 잡았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진짜 높고 살벌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다. 물가가 이래요 지금. 어디하고 좀 비슷해요? 예, 80년대, 70년대하고 비슷합니다. 맞죠? 70년대 물가예요 지금. 이때 5%. 예, 보이시죠? 이때 아서 번즈라는 사람이 물가가 내려가는 걸 보고 금리를 내렸다가 완전히 개박살 났죠. 예,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고점이 됐을 때 침체가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가 됐고요. 그래서 1970년대도 똑같습니다. 이때도 똑같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고금리인 상태에서는 시장이 부러진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MMF입니다. 머니 마켓 펀드 아시죠? 단기금리.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2008년 2005년 이때 금리 올릴 때도 마찬가지 올렸다가 내려오고 이때도 마찬가지 금리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는 얘기는 시장을 불신하는 거죠. 더 늘었어요 지금. 엄청 1.611 트릴리언 달러. 그래서 1조 6천억 달러가 이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돈이 들어오는 상태다. 심각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금리가 고점을 쳤을 때 증시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바닥도 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금리가 올라갈 때 이때가 1970년대입니다. 예, 바닥을 치고요.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리 오르고 자, 폭락. 자, 내리면서 반등. 자, 여기도 폭락. 금리 고점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대로 가다가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빠졌습니다. 이게 1970년대와 80년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반대로 간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아까 80년대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면 자, 금리가 고점을 이루고 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자, 주식시장이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점을 이루고 내리기 시작할 때 2008년 서브프라임 때죠. 그런데 이번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자, 금리를 아직 내리진 않고 있죠. 근데 주식시장이 지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의 금리가 내릴 때 주식시장이 같이 꼬꾸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은 금리를 안 내리고 고금리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왜?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이제는 시장이 어떻게 된다? 부러질 수밖에 없는. 네, 워낙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진행 상황을 진짜 잘 보시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금 순간에 와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증시가 조금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금리에 대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네 가지 지표가 중요합니다. 자, 실물 경제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볼까요? 하우징입니다. 네, 요거는 신규 착공 건수인데요. 여기 내려가고 있죠. 네, 그래서 큰 거품을 만들고 꺼지는 시기에 자, 금리도 같이 내려갔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엄청난 거품을 만들고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우징 쪽에 지금 착공 건수는 줄면서 침체로 들어가는 상황이 있고요. 이때가 1980년대 이때 금리 올리고 나서 내릴 때도 똑같은 현상. 요거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하우징 마켓. 그래서 자, 얘도 보시면 2005년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엄청난 침체 마찬가지죠. 2020년 10월 달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이만큼 내려오고 있습니다. 45. 그러면 최소 어디까지? 30과 그 다음에 20 밑으로 내려갈 걸로. 그러면 하우스는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침체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침체는 생기는데 물가가 안 내려가. 이러면 골 때리게 되는 거죠.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물가는 높고 경기는 죽고 이런 뜻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신규 오더 지금 제조업 쪽에서의 흐름은 되게 안 좋아요. 50 밑에는 침체죠. 당연히 46.8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계속해서 내려온다라면 침체가 계속해서 장기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팬데믹, 리먼 여기가 닷컴 버블이거든요. 최소 어디까지? 한 40m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대부분 40m로 다 있었어요. 1980년대도 그랬고 그래서 이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 상황이 자꾸 유지가 되면 S&P 500 수익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해서 S&P 500과 그 다음에 ESP, EPS, 기업 수익이죠. 그러면 얘는 아직까지 늘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익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내려오고요. 당연히 그러면 S&P 500도 같이 내려오겠죠. 왜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시면 자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EPS 보이시죠? 요거
이때가 이제 침체 때, 이때가 닷컴 버블, 서프라임, 팬데믹, 지금 현재 이러고 있죠. 이제 요 자료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이때도 그랬습니다. 1989년, 1990년대 이때도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도 그랬죠. 이때도 살짝 내려오면서 주식시장도 살짝 내려오고요. 여기도 내려오면서 주식시장 먼저 살짝 내려오고. 그러니까 70년대와 그 다음에 80년대 다 똑같습니다. 공이. 그러면 이것도 정확한 지표가 되겠죠. 후행성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가장 늦은 게 뭐라고요? 이겁니다. 고용, employment. 자, 요거는 연속수당 실업 청구 건수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하다 살짝 눌리는 정도예요. 확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죠.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과 반대로 가요. 얘가 올라가면 주식시장 폭락하는 겁니다. 이때 90년대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식시장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들, 그러면 고용이 가장 늦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연구실업, 연구실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실업은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 있죠. 여기가 바닥이고요. 여기 바닥 올라가면 자산시장 붕괴, 그러니까 실업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제일 많이 늘어났던 게 연구실업이 서프라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상승 중에 있다. 고용이 가장 늦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실업률인데요. 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 75년 증시 방향과 항상 반대였어요. 요거만 잘 보셔도 어떻게 한다? 시장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점이 저점이 되고요. 고점이 저점이 되고, 고점이 저점이 되고, 고점이 저점이 되고. 그러면 자, 이번에는 지금 출발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멀었다는 얘기죠. 3.8이고. 이게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짧아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한 1년 반. 여기는 2000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게 실업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시고요. 이 상황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그러면 자, 요거 뭐라고요? employment, 고용에 대한 거, 연구실업,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자, 요거는 수익 비율, S&P 500, 그 다음에 요거 신규 오더, 그래서 침체 여부, 그 다음에 요거는 하우징, 그래서 얘가 확실하게 내려가는지 부동산 쪽에. 그래서 착공도 지금 줄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지금 주식시장만 지금 이렇게 고점에 있는데 이제 조만간 확실한 조정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 MMF 요 시장도 여기서처럼 횡보하다가 이제 꺾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연준이 긴장하는 게 바로 물가다. 이게 잡히질 않았어요. 어느 때만큼 여기. 그래서 지금 70년대 물가를 지금 파월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지도 않고 있고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고금리가 지금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이 팔로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침체는 오는데 이번 침체는 좀 다르다. 고물가의 침체다. 그게 뭐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저물가에 이렇게 제로 금리 상태나 뭐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침체에 빠져 있었다면 회복하기 쉬웠어요.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렸으면 되는데 지금은 고금리의 침체가 빠지게 생겼는데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물가는 안 잡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다. 그래서 1970년대를 지금 연상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현재 시장 상황을 잘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의주시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잘 쉬시고 가볍게 좀 봐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